제7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오늘 잠시 후 6시에 개막이 됩니다. 서울 신촌의 아트레온 극장은 오늘부터 8일간 전 세계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27개국 86편의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서울여성영화제, 올해는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되는지 필름 2.0의 한승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우선 서울여성영화제가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서울여성영화제는요, 1997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부산영화제가 개막했던 그 다음 바로 해죠. 하지만 처음에는 좀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요, 한계관 극장에서 상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경연제로 운영이 되다가 그 관객들의 높은 호응으로 그 매년 행사를 치르고 지금은 세계관에서 그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혹시요, 여성영화제 하면은요, 조금, 반감을 느끼는, 거부감을 느낀 남성 관객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영화제에 여성자가 들어가니까 예. 남성으로서 참여해도 되나, 가도 되나, 이런 생각 드시고, 그 좀 거부감이나 거리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남성 관객 비율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젊은 남성 관객들도 많이 온다고 하고요. 또 여성영화제도 이것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영화제는 출품하는 그 감독의 성별은 여성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객은 남성, 여성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왜 여성 감독의 영화만 상영을 하게 됩니까? 왜 남성 감독이 만든 여성 영화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점이 있죠. 매년 그래서 영화제 그 내부에서 출품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그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성영화제라고 해서 꼭 그 여성 감독들의 영화만 상영해야 하는가. 네, 하지만 그 아직까지 여성 감독들이 그 연출한 영화가 남성 감독들이 연출한 영화에 비해서 상영할 기회를 많이 얻고 있지 못합니다. 네. 당분간은 서울여성영화제에는 감독은 여성, 이 기준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궁금한 거는요, 올해는 어떤 여성 영화들을 상영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네. 그 올해 뭐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6편의 많은 영화들이 상영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것을 좀 뽑자면 올해 상영되는 영화들 중에서는 그 전 세계의 그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여인 잔혹사 부류의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 우선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전으로 터키 영화, 그 특별전이 열리게 되는데, 그 터키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사는 여성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8편의 특별전 상영작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특별전 외에도 그 새로운 여성 영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뉴커런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물결 부분에서도 현재 전 세계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믿겨지지 않은 많은 그 잔혹한 이야기들이 영화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로 제작이 돼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충격이나 그 또 효과도 대단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 편씩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요. 네, 우선 그 파키스탄 여성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명예살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명예살인 제목이 그 명예를 위해서 너는 죽어도 된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파키스탄에서는 그 남편이나 가족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아내나 그 여동생 그리고 누구든지 그냥 가족 내에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거나 네. 신체적으로 뭐 어디를 하나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용납이 되고 매일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놀랍지요. 파키스탄 인권위원회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매년 1천 건 이상의 그 명예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굉장히 더 놀라운 것은 파키스탄 당국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 용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파키스탄 여성들은 그러니까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그냥 죽거나 다치거나 네. 예,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네. 그게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뭐 묵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뭐 살해를 당해도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 이런 입장이군요. 예, 매년 1000건이라고 합니다. 예, 얘기만 들어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직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성들의 이 신체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도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예. 이스라엘 영화인데요. 역시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은 결혼 선고라고 하는데요. 3명의 여성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 겪는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그 결혼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결혼 생활에 그 많은 고통을 느끼고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남편의 동의를 구하라고 하지만 남편들은 변덕을 부리면서 계속 이혼을 안 해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지도 못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는데 이 결혼 선고 영화에서는 3명의 여성이 이혼을 위해서 법정의 그 합법적인 이혼 판결을 위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투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2년 동안 밀착 취재해서 다뤘다고 합니다. 네. 이 또한 그 여성들이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것을 결혼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아주 주로 남녀 차별이 심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파키스탄이나 터키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시겠는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미국 영화 끔찍하게 정상적인 미국 영화입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두 자매가 그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그 동생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자기의 얘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가는데요. 언니도 같이 동행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아버지의 친구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게 그 아저씨를 아저씨로서 대해야 하는 그런 신경과 그리고 새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 과연 이 두 자매와 어머니가 어떤 그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자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나고 좀 충격도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큐멘터리 말고요. 또 극영화 중에서는 또 어떤 작품이 눈에 띄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개막작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네. 개막작 홀리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예, 그 14살 그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했고요. 이혼녀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중년 남자를 만났는데 그 중년 남자가 이 소녀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도 어떤 성적인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그 어머니도 그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남자가 자기 딸을 성추행했다는 거 사실을 모르고 그 두 여자가 한 남자랑 엮이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는 10대 소녀의 어떤 성적인 그런 눈을 뜨는 성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화면과 충격적인 메시지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예. 다른 우리가 볼 수 있는 10대 영화랑은 조금 다른 감상을 관객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요 흔히 이 10대 소녀가 주인공인 영화, 뭐 우리 한국에서 보면 로맨틱 코미디 또 이렇게 가볍게 지켜볼 수 있는 영화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 여성 영화제에서는 좀 더 특이한, 좀 더 심각하고 문제성 있는 10대 영화를 접할 수 있게 되겠군요. 예, 홀리걸뿐만 아니라 소녀 백서라든지 프렌치 키스, 아찔한 10대, 소녀 블루스 이런 많은 10대 영화들이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자신의 이제 성적 욕망을 때로는 굉장히 수줍고 때로는 되게 도발적으로 그리고 영화 자체도 달콤하고 가볍게 그리기도 하고요. 네. 또 굉장히 그 도발적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킹카로 살아남는 법 같은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10대들의 그냥 아기자기한 그런 얘기보다는 훨씬 더 그 기발한 얘기들도 많고요. 네.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네. 아주 어린 13살, 10대서부터 조금 그 나이가 든 18살 정도까지 세계 각국의 10대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네. 소녀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 다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여성층의 관객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10대 영화는 네,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사실 좀 그 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친정이 가난해서 시집을 갔는데 굉장히 구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아기를 못 낳아서 구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영화에서 그리고 한국 그 드라마에서 TV 드라마에서 굉장히 잘 다뤄졌던 소재죠. 네. 지금은 조금 그 시대에 지난 이야기 같지만 1950년대, 60년대 이런 이야기를 다뤘던 신상엽 감독의 여자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김기덕 감독, 우리가 알고 있는 김기덕 감독 말고 그 노장 감독이 있습니다. 네. 김기덕 감독의 친정어머니 두 편이 소개되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그 옛날 영화들 보시러 나가시면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할 만한 것은 그 서울여성영화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영화제에서는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신 봐줍니다. 예, 그래서 관객분들은 아기 때문에 극장 나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놀이방 이용하시면서 주말에 즐거운 영화 감상하셨으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여성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한 부분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여성 영화제만의 특징이죠. 자, 이 여성 영화제라고 해서 여성들만 가보시지 마시고 남성분들과 여성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영화제를 좀 즐겨보신다면 좀 더 나은 그런 미래의 비전들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서부터 다음 주 주말까지 열립니다. 네. 시간 내셔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